안녕하세요. 사연 아줌마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제일 친한 불알 친구의 친누나랑 선을 넘어보신 분 계신가요? 에이, 설마 그런 미친 짓을 누가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친 짓을 제가 해버렸네요. 심지어 그냥 선만 넘은 게 아니라 아예 혼인신고서에 도장까지 쾅 찍고 매일 같은 이불 덮고 자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절친을 하루아침에 처남으로 만들어버린 기막히고도 아찔한 사연.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징글징글한 불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같이 나온 진짜 찐친 중의 찐친이죠. 방학 때마다 우리 시골 할머니 댁에 무작정 같이 내려가서 일주일씩 먹고 자고 놀다 올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녀석을 친아들처럼 챙겼고 녀석의 부모님 역시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셨습니다. 그냥 피만 안 섞인 친형제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녀석에게는 연년생 친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친구가 빠른 년생이고 누나도 빠른 년생이라 결론적으로 저랑 누나는 생년이 같고 나이도 완전 동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인터피스라는 봉사 동아리를 같이 했어요. 그 시절에 누나 입김 덕분에 선배들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2학년 때 떡하니 회장 자리까지 꿰찼거든요. 우리 동아리가 10,000원씩 걷어서 졸업할 때 기념으로 파주는 도장이 있었는데 그거 진짜 아직도 제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누나랑 초등학교 때는 완전 흙바닥 뒹굴며 허물없이 놀았고 중학교 사춘기 때는 왠지 모르게 좀 서먹하다가 고등학교 동아리를 같이 하면서 다시 편안한 동네 누나 동생 사이로 돌아온 케이스였죠. 근데 아무리 친해도 친구 누나는 결국 친구 누나잖아요. 제가 먼저 살갑게 연락해서 누나 밥이나 먹자 놀자 이러지는 않는 딱 그 정도의 미묘한 성과 거리감이 늘 존재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사귀면 길 가다 스치듯 인사하고 누나의 복잡한 연애사도 제 친구 입을 통해 건너 대충 듣고 넘겼으니까요. 서로 바닥까지 빤히 아는 마당에 이성관계로 발전할 건덕지는 단 1%도 없이 아예 제로였죠. 그렇게 어른이 되고 각자 팍팍한 회사 생활에 찌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꽤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랑 아주 시원하게 깨졌거든요. 진짜 미련 없이 깔끔하게 차이고 나니까 주말마다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불알 친구 놈한테 술이나 먹자고 연락했더니 지는 연애하느라 바쁘다고 아주 쌩을 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 쓰려 죽겠는데 주말 내내 방바닥만 긁고 있자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겠다. 뭐라도 몸을 혹사시켜야 잡생각이 안 들지 싶어서 냅다 동네 실내 수영장에 자유수영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 수영장에 가서 락스 냄새 풀풀 맡으며 샤워실을 나섰는데 저기 옆레인에서 웬 익숙한 얼굴 하나가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제 불알 친구의 친누나 아니겠습니까? 누나, 오랜만이다. 누나가 여기서 수영을 다 해? 어머, 너 여기서 뭐하냐? 웬일이야?
물안경을 머리 위로 훌쩍 올렸으며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누나를 보는데 세상 참 좁다 싶었습니다. 제 불알 친구 그 자식은 자기 친누나가 동네 수영장에 다니는지 어쩌는지 생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부터 평일 저녁마다 수영장에 가면 꼭 누나랑 마주치게 됐습니다. 저야 수영 초짜라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왕복 2번만 죽어라 허우적대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헉헉거리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누나는 아주 매끄럽게 레인을 왔다 갔다 하며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야, 너 몸에 힘을 왜 그렇게 주냐? 그러니까 가라앉지. 누나 하는 거 잘 봐라. 진짜 숨차 죽겠네. 내가 이따가 갈 때는 무조건 이긴다. 저희는 그렇게 옆레인에서 물장구도 치고 시시콜콜한 직장 상사 욕도 하면서 3개월을 다녔습니다. 가끔은 누가 빨리 도착하나 내기도 하고 졌으니까 이온 음료 쏘라는 실없는 장난도 쳤죠. 수영 끝나고 머리에 물 뚝뚝 흘리면서 집 방향이 같으니까 터덜터덜 같이 걸어오곤 했는데 그때도 참 편했습니다. 친구 누나라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나가 수영장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겁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나도록 안 나오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영장 기간이 만료됐으면 끝났다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했을 텐데 그런 말도 전혀 없었거든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수영장 왜 안 나와? 어디 아프기라도 해? 수학이 넘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잔뜩 쉰 소리인 게 며칠을 알아놓은 사람 같았거든요. 계속 캐물으니까 그제야 누나가 머뭇거리더니 툭 내뱉는 겁니다. 나 헤어졌어. 아차 싶었죠. 괜히 전화해서 오지랖을 부렸구나 싶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장난칠 분위기도 아니고 다독여주기엔 우리 사이가 그렇게 끈적한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색한 공기를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이나 막 던졌습니다. 그렇구나. 이별한 사람들끼리 방구석에 있으면 뭐하냐? 동네로 나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살게. 안 나온다고 할 줄 알았는데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엉겁결에 동네 술집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온 누나를 보니 짠하기도 하고 저도 겪어본 아픔이라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자코 얘기 들어주면서 열심히 맞장구만 쳤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평소 주량 반도 안 마셨는데 순식간에 완전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꽐라가 돼서 테이블에 엎어져 있길래 누나 괜찮아? 집에 갈까? 하고 어깨를 툭 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나가 갑자기 제품으로 와락 안기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불알 친구 친누나가 제품에 안겨 대성통곡하는 꼴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변 시선은 다 꽂히지 두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허우덕대지 머릿속이 하얗지더라고요. 결국 계산을 던지듯 하고 누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데 부축하기도 진짜 애매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누나를 냅다 업어버렸습니다.
축 늘어진 사람을 업고 걷는 건 완전 생지옥이었습니다. 땀은 뻘뻘 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새끼한테 전화해서 니네 누나 좀 업어가라고 쌍욕을 박는 건데. 속으로 친구 놈을 수백 번 원망하며 집 앞까지 헉헉대며 데려다 줬습니다. 등에 닿았던 묘한 온기가 훗날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누나한테서 폭풍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아주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말투였죠.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어제 미쳤었나 봐. 너 힘들게 해서 어떡하냐? 어휴, 뭘 그래 누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쿨하게 넘어가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누나 얼굴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나가 이대로는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다면서 꼭 밥을 사겠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몇 번을 튕기다가 결국 알았어. 그럼 비싼 거 사줘 하고 또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은 누나가 작정을 했는지 평소랑 다르게 머리도 꽤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전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제 나왔고 집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오, 말도 마. 내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야, 그래도 너 나 업었을 때 보니까 은근 남자더라. 완전 듬직하던데? 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남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데 누나도 살짝 부끄러운지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날 밥 먹고 헤어진 이후부터 저희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예전처럼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겁니다. 카톡을 주고받는데 대화 내용이 묘하게 달달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에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럼 영화나 볼래? 내가 팝콘 쏠게. 이거 누가 봐도 데이트 신청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팝콘을 나눠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며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누나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막상 만나면 너무 즐겁고 잘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썸 타는 사이에서도 선뜻 사귀자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했다간 소중한 친구도 잃고 누나랑도 어색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몇 달을 그렇게 줄타기 하듯 만나던 어느 날 누나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우리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넌 어때? 직구로 치고 들어온 누나의 말에 저도 갈등하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누나 좋은데 솔직히 좀 걸려. 그 자식 알면 뒤집어질 텐데. 아휴, 내 동생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넌 내 걱정만 해. 누나의 당찬 한마디에 제 마음속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 여자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몰래 사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비밀 연애를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스릴 넘치고 짜릿한 겁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누나의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슬쩍 팔짱을 끼면 온 신경이 팔로 쏠리고 손을 잡을 때면 손끝부터 찌릿하면서도 간질간질한 연애 초기의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더 이상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달콤하게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물론 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긴 했지만 그럴수록 저희 둘의 사랑은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비밀 연애가 한 100일쯤 넘어가니까 슬슬 양심의 가책이 묵직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알 친구한테 언제까지고 속일 수는 없잖아요. 평생 안 보고 살 놈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들켰을 때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놈한테 연락을 했죠. 야, 이따 저녁에 동네 호프집으로 나와라. 할 말 있다. 녀석은 또 쓸데없이 진지하게 왜 그러냐며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호프집에 마주 앉아서 맥주를 한 잔 시켜놓고 보니까 입이 도저히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말을 꺼내면 저 녀석 표정이 어떨지 불보듯 뻔하니까요. 맥주만 벌컥벌컥 들이켜다가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냅다 질렀습니다. 야, 너 내 누나 좀 불러라. 뭐? 우리 누나를 왜 불러 미친놈아. 진짜 할 말 있어서 그래. 빨리 불러봐. 녀석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면서도 제 표정이 워낙 심각하니까 결국 전화를 걸더라고요. 누나는 미리 언지를 줬던 터라 10분도 안 돼서 호프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와서 떡하니 앉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친구 표정을 여러분이 보셨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왜 우리 누나가 내 불알 친구 옆에 찰싹 붙어 앉는 거지? 아주 동공 지진이 일어나서 눈알이 튀어나오기 직전이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우리 사귄 지 100일 넘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프집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싸늘한 정적말입니다. 녀석의 입이 쩍 벌어지더니 턱이 테이블에 닿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미쳤나? 뭐? 사겨? 100일?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제가 변명한 듯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누나가 제 편을 든답시고 나서는 겁니다. 야, 너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우리가 뭐 죄졌어? 와, 씨. 누나는 또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현실이냐 꿈이냐? 녀석은 궁시렁궁시렁 대면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결국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저랑 누나도 부랴부랴 뒤따라 나갔죠. 길거리에 서서 씩씩대던 녀석이 갑자기 획 돌아서더니 제 팔뚝을 주먹으로 아주 있는 힘껏 퍽 하고 내리치는 겁니다. 아, 진짜 억소리 나게 아팠습니다. 명치를 안 맞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팔뚝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누나가 미친 새끼야, 애를 왜 때려? 하면서 녀석의 등짝을 후려 갈겼지만 저는 한 대 맞고 나니 오히려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아무리 한 대 시원하게 맞았다는들 친구 녀석의 뱃속에 응어리진 그 배신감이 단숨에 녹아내릴 리가 없잖아요.
자기랑 볼 꼴 못 볼 꼴 답은 불알 친구가 자기 친누나랑 주둥이를 맞대고 뽀뽀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밥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래도 우린 워낙 징글징글하게 얽힌 사이라 며칠 안 가서 금세 또 옛날처럼 PC방도 가고 당구도 치고 술도 마셨습니다. 다만 녀석이 술만 좀 거나하게 취하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버릇이 생겼죠. 야, 이 미친놈아. 너 진짜 양심도 없냐? 어떻게 우리 누나랑 그럴 수가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 못해. 녀석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도 저는 실없이 웃어 넘겼습니다. 어차피 속일 것도 다 까발려진 마당에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저랑 누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깨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제가 매주 주말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왁스를 바르고 향수까지 칙칙 뿌리고 나가니까 어머니가 슬쩍 떠보시는 겁니다. 아들,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얼굴이 아주 훤하네. 어머니의 매서운 촉을 피해가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선뜻 예, 저 연애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상대가 앞집 불알 친구의 친누나였기 때문이죠. 저는 대충 얼버무리며 현관문을 도망치듯 빠져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1년을 넘게 사귀면서 여친 있는 티를 그렇게 팍팍 내고 다녔으니 어머니도 결국 제가 털어놓기만을 기다리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눈 딱 감고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 1년 좀 넘었어. 어머,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그렇게 꽁꽁 숨겨뒀어? 한번 데려와봐.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목소리를 기어 들어가듯 줄이며 모기만한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앞집 동수 누나야. 어머니의 표정은 제 불알 친구 녀석이 100일 고백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동공이 요동치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허공만 응시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동수 누나? 네 친구 누나 말이니?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어머니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동순의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도 동네에서 오가며 김치도 나눠 먹고 과일도 나눠 먹는 사이인데 만약에 저희 둘이 사귀다가 덜컥 헤어지기라도 하면 양쪽 집안이 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아유, 야, 니들 그러다 헤어지면 동수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내가 진짜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어머니의 현실적인 걱정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도 그런 고민 안 해본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 나 이 사람 놓치기 싫어. 제 단호한 눈빛에 어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지만 며칠 동안 알아 누우실 뻔한 건 안 비밀입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는 비밀이 풀렸는데 아직 친구네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는 상태였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조용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한복판에서 여자친구이자 제 불알친구의 친누나와 아주 달달하게 손을 깍지키고 걸어가던 참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째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는데 코너를 도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 두 분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친구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의 장인어른 장모님이셨죠. 순간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누나의 손이 파드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깍지 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쥐었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저희의 맞잡은 손으로 향하더니 곧바로 얼굴로 올라오며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어머, 너희 둘이 지금 손잡고 있는 거니? 이게 무슨 일이래? 장모님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놀라셨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그저 헛기침만 큼큼 하시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자리에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친구네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와 100% 똑같은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동네에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 쟤네 둘이 사귀다 덜컥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냐며 밤잠을 설치셨답니다. 어쩌다가 너희 둘이 눈이 맞았냐고 캐물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어릴 적부터 친아들처럼 봐오셨으니 인성 하나는 보증된 놈이라며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던 연애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고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4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고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즐거우니까 이 여자랑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럴 거면 그냥 확 합쳐버릴까?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 제 덤덤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누나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집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을 때 양가 부모님의 반응은 의외로 너무나 싱거웠습니다. 반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어머니들끼리 알아서 전화통에 불이 나게 수다를 떠시더니 나를 잡고 상견례 장소를 예약하고 일사천리로 쭉쭉 진행을 해버리셨거든요. 이미 10수년을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사이니 거칠 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불알 친구의 친누나와 눈부신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제 친구는 졸지에 자기 절친을 매제라고 불러야 하는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가끔 명절에 모여서 술 한잔 할 때면 녀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툴툴거립니다. 야, 어떻게 내 불알 친구가 내 매제가 되냐? 내 인생 진짜 시트콤이다, 시트콤이야. 저는 그럴 때마다 녀석에게 씩 웃으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저놈, 한 잔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녀석의 썩어 들어가는 표정을 보는 게 요즘 제 제일 큰 인생의 낙이랍니다. 여러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유심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 반려자가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제 기막히고 통쾌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